여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미녀 명문 대생이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그녀는 마구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헛구역질까지 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명문대 중 하나인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라라고 해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아카펠라 동아리에서 있었던 정말 인상 깊은 일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작성했어요. 저희 동아리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1938년에 창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8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거죠. 그동안 수많은 선배님들이 이 동아리를 이끌어 오셨고 그분들이 쌓아온 전통과 명성을 저희가 물려받아 지켜나가고 있답니다. 동아리에서는 음악에 대한 열정은 물론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도 느낄 수 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아카펠라는 악기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만드는 음악이라 더욱 단합이 중요하죠. 그렇게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얼마 전에 동아리 회의에서 해외 투어 콘서트를 겸한 수학여행 계획이 나왔어요. 다들 새로운 도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특히 동아리 내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어서 여러 나라로 가보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당연히 중국의 매력을 어필했고, 일본에서 온 친구들은 일본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각자 자기 나라의 문화와 전통, 음악에 대해 자랑하느라 회의실이 뜨거워질 지경이었어요. 동아리 내에서 해외 투어 콘서트를 가는 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다른 나라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음악으로 소통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신중하게 수학여행 목적지를 정하려 했어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죠. 잘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공연을 하게 될 텐데, 과연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지, 전달하고 싶은 저희의 음악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안함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저는 과연 어느 나라가 선택될지, 그리고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가 진행될수록 뜻밖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좀 강경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마치 중국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을 했고, 심지어 다른 선택지는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중국의 웅장한 만리장성부터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까지 늘어놓으며 중국행을 강력히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중국 학생의 태도에는 자부심을 넘어선 거만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나라는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듯한 어투랄까요? 물론 중국이 훌륭한 나라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듯한 모습은 보기 좋지 않잖아요. 오히려 중국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중국에 대해 더 거부감이 생기는 거 있죠? 세상에는 중국 이상으로 멋진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모든 나라가 나름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출신 학생들도 이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세련된 도시의 매력을 어필하며 투어 장소로 일본을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맛있는 음식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하필 일본이냐는 듯한 태도를 취했죠. 중국 학생과 일본 학생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어요. 중국 학생과 일본 학생의 의견은 순식간에 묵살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죠. 많은 학생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 등에 대한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행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학교는 코리아 위크라는 행사가 매년 열릴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거든요. 작년 행사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가곡인 김광진 편지를 불렀던 학생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었죠. 한국어로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감동을 느꼈다고 하니 말 다했죠.
또 이번 학기부터는 한국학 전공이 새로 개설된다는 소식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로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저희 학교 안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자연스레 올라갔죠. 이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중국 학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아무리 자기 주장을 내세워도 주위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들의 거만한 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아요. 중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계속 우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예상대로 압도적 표 차이로 한국행이 확정되었어요. 중국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을 되돌리긴 힘들었겠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가게 되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평소에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게다가 한국 음악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데 드디어 현지 공연 문화를 느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가 되었죠. 한국행이 결정되고 저는 더욱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마침 그때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절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친구가 너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하버드생 친구도 최근에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최근에 돌아왔는데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저를 보니 또 가고 싶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경복궁과 한복 체험이 너무 좋아 저한테 이건 꼭 하라고 당부까지 하더라고요. 하버드생 친구의 수학여행 후기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서 설렘이 점점 커져갔어요. 친구는 마치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왕비라도 된 것 같았다고 했어요.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곡선, 그리고 자연의 색을 닮은 은은한 색감까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던 순간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신비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경복궁 근처에 다양한 한복 렌탈샵이 많으니 꼭 마음에 드는 한복을 입으라는 친구의 조언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어요. 저도 그 아름다운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즐거웠죠. 한편으로는 한복도 한복이지만 한국에서 계획된 공연들이 생각났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괜히 한국에서 공연한다니 더 긴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K-팝으로 유명한 나라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모두 노래를 잘할 것 같았죠. 저는 그렇게 한국행을 향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꿈꾸던 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규모의 공항이었거든요. 특히 실내 조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실내 정원이 있어 마치 공항 안에 자연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실망하게 됐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에는 지하철을 탈 줄 알았는데 버스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지하철을 타보는 것을 기대했던 터라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저는 한국 버스가 오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버스가 크고 신식 버스라서 그런지 우주선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지하철에 대한 생각은 바로 잊을 수 있었죠. 버스에 올라 창밖 풍경을 보니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에 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버스는 한강을 건너서 도심을 관통했는데 양옆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과 한강의 조화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큰 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창밖 구경에 한참 빠져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숙소에 도착한 거 아니겠어요? 버스의 안정감 때문에 빨리 달리고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한국 버스는 겉으로도 멋있을 뿐 아니라 승차감도 엄청 좋구나 생각을 했죠. 오죽하면 계속 버스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숙소에 도착 후 가방을 풀자마자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그 하버드생 친구가 입이 닳도록 하라고 했던 한복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였죠.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웅장하고 기품 있는 건축물들과 그 안에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까지 멋있다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우리는 경복궁 주변에 있는 한복 대여점으로 갔어요. 저는 평소 좋아하던 분홍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골랐죠. 막상 한복을 입어보니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곡선을 살린 치마 라인부터 정교한 자수, 그리고 은은하게 비치는 비단결까지 세심한 디테일 하나하나에 장인 정신이 느껴졌달까요?
그런데 정작 놀라웠던 건 입었을 때의 느낌이었어요. 겹겹이 덧대서 입어야 돼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가벼웠거든요. 게다가 걸을 때마다 치마가 하늘하늘 날리는 모습에 공주가 된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었을 뿐인데 이 옷만으로도 저를 대접해주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중국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한복이라는 게 결국 우리 한풀을 베낀 거잖아. 맞아. 원조는 중국인데 한국이 그냥 따라한 거지. 순간 불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기네 문화가 우월하다는 듯한 그 태도가 너무 거슬렸거든요. 한마디를 하려던 찰나 옆에 있던 수진이가 중국인들한테 증거 있냐면서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거면 증거라도 들고 와서 말하라고 비웃으면서 말하니 옆에 있던 중국 학생들은 슬그머니 저만치 멀리 가버리더라고요. 사이다를 마신 듯하게 뻥 뚫린 느낌이 들었죠. 저도 모르게 수진이를 보면서 엄지를 척 내보이며 웃었답니다. 궁궐을 거닐며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곳곳에 담긴 한국 전통의 멋을 느꼈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저와 고즈넉한 경복궁에 좋아하는 정말 찰떡이었달까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한복이 잘 어울리는 제 모습을 보니 경복궁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일정은 난타 공연을 보는 것이었어요. 경복궁만큼 기대한 것이 난타 공연이었거든요. 보통 공연은 악기로만 하게 되는데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방도구로 표현해낸다는 것이 참신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방도구들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던 찰나 공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요리사 복장을 한 배우들이 나와서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재밌는 상황들을 배우들이 연기하고 칼 하나만으로도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에는 북으로 치는 공연이 있는데 음악에 맞춰 북을 시원하게 치는데 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태어나서 이런 공연은 처음이었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파주로 향했어요. 임진각에서 특별한 아카펠라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 학생 중 한 명이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걸 보니 배탈이 난 모양이었죠. 다행히 고속도로 휴게소가 보여서 잠시 버스를 세웠어요.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학생은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급한 모양이었는지 마치 엉덩이를 붙잡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장면을 본 버스 안에 있던 학생들은 전부 빵 터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그 중국 학생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 친구한테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너희는 못 믿겠지만 내가 방금 간 화장실은 진짜 깨끗하고 위생적이었어. 이건 중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게 말이 돼? 그 중국 학생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공중화장실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공중화장실이 그렇게까지 인상 깊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학생의 반응이었어요. 뛰어난 한국의 화장실 문화에 감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다는 게 자긍심에 금이 간 걸까요? 저는 그 중국 학생의 태도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 하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만 키우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파주 임진각에 도착했어요. 평화를 노래하는 아카펠라 공연을 위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무대에 임하자고 다짐했죠. 임진각은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평화를 노래한다는 게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죠. 우리는 무대에 오르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그 의미를 되새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공연을 대기해야 돼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수는 없었어요. 공연 담당자님께서 멀리서 웃으면서 저희에게 김밥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미국에서부터 한국 음식 중에는 김밥을 꼭 먹고 싶었거든요. 김밥 안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재료들이 모두 합쳐지면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 햄, 야채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합쳐지면 무슨 맛일까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김밥을 한 입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밥 알갱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식감에 다양한 재료들의 조화까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에 저 말고도 모두들 감탄했죠. 김밥의 양이 적어 보였는데 한 줄을 먹어도 생각보다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김밥으로 든든해진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무대에 오르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셨죠. 그 열기에 우리의 노래도 더 깊이 있게 울려 퍼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셨죠. 무대를 내려와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울타리 너머로 자유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74년 전, 이 다리 너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걸 잃은 채로요.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한국 군인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절로 경의가 느껴졌어요. 담당자님께서는 제가 바라본 쪽을 같이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훈련된 예비군의 숫자도 어마어마하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지닌 나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국민 모두가 마음속에 전쟁의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평화가 주는 행복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 깨달음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았죠.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서울과 파주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한 채 마지막 여행지인 제주도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주도의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죠.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왔어요.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된 곳이라고 하던데 그런 곳을 직접 밟아볼 수 있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모두가 감탄했죠. 여행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형과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삶이 인상 깊었죠. 제주도를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향했죠. 메뉴는 제주도의 명물인 흑돼지 바베큐였어요. 농담 삼아 이 세상에서 돼지고기는 제주도 흑돼지가 제일 맛있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학생 하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돼지라고? 설마 똥돼지는 아니겠지? 순간 식당에 웃음이 터졌죠. 그 학생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식당 주인분께 물어봤더니 제주도에서는 돼지에게 인분을 먹여서 길렀고 그 돼지를 똥돼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똥돼지는 지금 먹고 있는 흑돼지와 같은 말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뭐라고? 돼지가 똥을? 아니,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똥을 먹고 자란 돼지라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급기야 눈물까지 핑 돌았죠. 옆에 있던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식욕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저희를 보면서 식당 주인분은 웃음을 빵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지금은 그런 사육 방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일 뿐, 현재의 제주도 흑돼지는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오해가 풀리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음보가 터졌죠. 그렇게 웃음이 가시고 드디어 기다리던 흑돼지 바베큐가 나왔어요. 찻입을 베어무는 순간 모두의 눈이 동그래졌죠. 겉은 바삭한데 속은 육즙이 빵 터지면서 부드러운 육질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흑돼지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이거야말로 환상의 맛이라는 찬사가 절로 나왔죠. 저 이외에도 흑돼지를 먹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았어요. 어떻게 고기 하나로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인지 놀라웠죠.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대화도 오갔죠. 먹을수록 감탄이 나오는 흑돼지에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이때만큼은 그토록 한국 수학여행을 반대하던 중국 학생들도 맛있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음식을 통해 서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우리의 제주도 일정은 최고의 추억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를 넓혀 주었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도 일깨워 주었죠. 아무래도 한국은 앞으로도 여행하러 자주 올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에 다시 온다면, 그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